안녕하세요. 일산에서 23년 살고 있는 한성부동산 전현재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영상을 제가 찍네요. 7월에 영상 찍고, 지난 10월에 매일경제에서 인터뷰 요청해서 찍어간 거 이후로 지금 처음 드리는데, 제가 사실 요새 많이 바빠요. 많이 바쁜데, 그래도 지금 꼭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냥 뭐 일하다 말고 정신없이 그냥 짧은 거 하나 전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김포가 규제지역으로 묶였죠. 그 김포가 규제지역으로 되면서 일산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동안 일산이 김포가 규제지역이 되기 이전에 파주와 김포가 조정이 아니었을 때, 비규제 지역이고 일산이 조정 지역이었을 때 분위기는 지난 6.17 이후에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별로 많지 않아서 거래량이 많이 줄었고, 갭투를 취득 중과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이제 어쨌든 거래가 좀 멈춤이어서 거래량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 거래되는 거는 여전히 신고가를 찍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김포가 이제 묶인다는 기사가 이제 뉴스에 이렇게 묶일 거다라는 이제 얘기가 돌면서부터 지난주하고 이번주 같은 경우에는 그 거래할 수 있는 물건 자체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의가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문의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안산에서 집을 보겠다고 몇 개 이제 찜하고 오셨는데 거래가 됐거나 아니면 뭐 물건을 접으셔가지고 차를 돌려서 돌아가시고, 어제 제가 이제 괜찮은 물건들의 리스트를 드렸는데 그 중에 오늘 아침에 점검하니까 3개가 벌써 빠지고, 뭐 상황이 거의 이런 정도의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분위기가 조금 그래서 이걸 뭐 매수하실지 매도하실지에 대한 분위기를 이제 좀 점검하시라고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과하게 물건을 빼서 막 무조건 거래를 엮고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매도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이 분위기를 아셔야 제값받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매수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이 분위기를 아셔야 적정 시기에 매수를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전해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제가 느낀 동향은 일산 동구와 서구가 이제 조금 이제 얘기가 제가 너무 급하게 찍어서 좀 장황한 면은 있는데, 일산을 같이 보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데 동구와 서구의 약간 선행 거래가 지수가 조금은 다르게 움직여서 높은 거래가를 찍는 게 서구가 먼저 진행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뭐 실거래로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 유튜브를 하시는,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일산의 학원가 그러면 후곡 학원가를 얘기하고, 일산 그러면 일산역을 얘기하시는 그런 방송의 요인이 좀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산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인천 2호선의 호재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 지금 그 호재가 반영될 수 있는 시기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거는 일산 킨텍스를 지나서 일산역까지 오는 중앙공원을 뚫어서 만들어져야 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거는 언제일지 모르는, 아직은 기약이 없는 건데, 그런 걸로 해서 약간 선반영이 돼서 부풀려져 있는 게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구가 먼저 거래를 찍는 것들은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동구를 추천을 한다거나 서구를 추천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없고요. 우선 서구 같은 경우에는 48평이 9억에서 100만원 모자라는, 이제 9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실제 거래가 일어났고, 동구 같은 경우에 지금 48평이 8억 5천에 거래가 됐어요. 백마마을이.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 대곡 소사선이 개통이 되거나 좀 더 향후로 GTX A 노선이 개통이 되는 상황이 되면 뭐 일산이 같이 갈 걸로 보여져요. GTX 대곡 소사선이 지금 정부에서 내년 하반기라고 했는데 김포공항의 작업이 조금 더 지연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생각하는 건 후년 상반기를 보고 있고요. GTX A 노선은 2023년 12월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조금 뭐 이러저러한 문제를 감안하면 2025년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산은 2025년이 되면 비로소 30년 연한이 넘어가는 거죠. 지금 같은 분위기로 가격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
되면 조금 있으면 그 GTX 개통 정도가 되면 리모델링 시범단지 같은 것들이 충분히 선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의 분위기는 사실은 전 굉장히 많이 바빠졌지만 거래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즈음에 11월 정도에 나와 있는 시장의 물건들을 매수하신다면 아마 매수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나마 거래 가능한 거를 잡으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 매도하시는 분 입장에서 매도를 고민하시면 뭐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제가 뭐 주로 백마마을을 알려드리니까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 뭐 실거래는 아직 안 나왔지만 27평 같은 경우에 4억 7천 실거래 됐고요. 그 다음에 32평 같은 경우에는 6억 500이 실거래 찍혀 있는데 뭐 6억 1000의 물건 이런 것도 6억 1000, 2000 물건을 지금 거의 거두고 있어서 6억 초반대에 거래되는 것을 잡으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그래도 잡을 수 있는 물건을 잡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6억 밑에 물건이 30평대 초반에는 이미 없어요.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37평대 물건은 7억 밑에 물건에서 찾기가 한두 개 찾기가 조금 쉽지 않고요. 48평 같은 경우에는 현재 8억 밑에 호가 물건을 잡으시면 그나마 잘 잡으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일산이 규제가 되면서 뭐 파주나 뭐 김포 같은데 많이 풍선 효과로 많이 이제 투자가 몰리는 바람에 되게 많이 핫했는데 규제로 인해서 이제 뭐 김포는 얼음이 됐겠죠. 근데 그 영향이 일산에는 어떤 영향이 될지 지금 현재 분위기로서는 뭐 앞으로 이제 당분간은 조금 더 많은 집중을 하시고 몰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 정도만 전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세랑 관련해서 이제 전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찍었는데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약갱신 요구권 8월 말 이후에 그 계약갱신 요구권으로 인해서 기존 전세 세입자가 이제 뭐 주인이 들어와서 입주하시는 거 아니고는 2년을 더 연장해서 5% 이내의 증액 범위에서 더 사실 수가 있죠. 뭐 전세가 시중에 품귀이고 전세가가 고가인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한 영향이 제일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이유로 기존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전세가에 계속 이제 협의하셔서 갱신을 하실 것이고, 새로 전세가 나오는 물건들은 매가가 이제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매가 기준으로 전세가가 새로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은 뭐 물론 다주택인 경우에 취득 증가가 있지만 어쨌든 취득 증가에서 벗어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작년 이맘때 이제 일산의 거래가 시작되는 그 즈음처럼 투자금이 오히려 적게 들어가는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시장이 돼버린 거죠. 기존 전세가의 현재 매가는 올라가서 필요한 금액의 갭이 이제 좀 많이 필요했다라고 치면, 정상 물건 같은 경우에 입주 가능한 물건들은 우리가 뭐 정상으로 입주를 해서 주인이 사시는 경우도 있고, 내가 들어오는 게 1, 2년 있다가 들어오는 경우여서 우선 세를 놔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높아진 매매가에 높아진 전세가로 우선 매수를 하시게 되니까 갭의 금액이 작아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6.17 이후에 갭으로 투자하는 취득 증가 때문에 실수요자 시장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수요자 시장이라는 거는 뭐 지금 당장 들어가거나 뭐 이럴 수 없어서 1, 2년 있다가 내가 들어간다고 해서 잠깐 전세 놓는 물건도 있지만,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입장이면 평형을 갈아타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평형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20평대에서 30평으로 갈아탈까, 30평대에서 40평으로 갈아탈까,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초기 갭투 시장이 많이 활성화될 때는 20평대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는 평형이었다라고 치면, 지금은 오히려 큰 평형의 평형들이 매수가 집중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